최근 총무 사임 등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최근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올 한 해 진행할 기념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순복음 산마교회를 개척하고 28년간 사역하다 지난해 소천한 고 이일성 목사의 유고집 킹 데이비드가 1주기에 맞춰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진정한 사회 화합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성애 옹호 논란 등으로 회원 교단들 사이에선 잇따라 NCCK를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홍정 총무가 사의를 밝히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NCCK를 둘러싼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른바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시작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오는 2024년 출범 100주년을 앞둔 NCCK가 최근 일부 회원교단의 탈퇴 논의와 총무 자진 사퇴 논란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NCCK 이홍정 총무는 지난달 16일 회원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도부에 총무직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NCCK의 태동을 함께했던 감리회 내부에서 탈퇴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총무가 사임을 표명한 겁니다. 놀랬죠. 전혀 예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앞으로 또 대화에 충실히 이렇게 임하시겠다고 하는 자세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리회 내부에서 NCCK 탈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해 정기총회부터입니다. 과거 성소수자인 대표가 이끄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NCCK 인권센터가 인권상을 수여했던 점과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던 점 등을 이유로 여러 총대들이 총회에 NCCK 탈퇴를 건의한 겁니다. 당시 교단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철 감독회장 판단에 따라 감리회는 찬반을 결의하는 대신 NCCK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은 잠시 일단락됐지만 교단 내 여러 단체들은 현재까지 교단의 탈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게 같이 연합운동, 일치운동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편향적이다. 그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이번에 드러낸 거죠. NCCK 탈퇴를 두고 찬반 논의를 이어온 교단은 감리회만이 아닙니다. 회원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최근 몇 년간의 정기총회 때마다 NCCK 탈퇴 헌의안이 단골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센 물결,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를 옹호했다가 교회가 반쪽이 나고 교단이 분열되는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재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묵과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이어진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해 NCCK 측은 줄곧 선교적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품어야 한다는 관점일 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홍정 총무의 탄원서에 따르면 NCCK는 오는 20일 정기실행위원회를 통해 이 총무의 사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해 총회 실행부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근 NCCK 대책연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충북연의 박정민 감독은 NCCK 문제와 관련해 양측의 이야기를 최대한으로 들으며 반드시 진실에 입각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2일 진행된 입당 예배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는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동작을 맞춥니다. 찬양실에선 화음을 맞추고 휴식 공간에선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롭게 단장된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월 초등 4, 5, 6부 예배당을 끝으로 교회학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율동이나 찬양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예배당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마련됐습니다.
바뀌니까 조금 더 세련되고 그리고 좀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풍김반실이나 뭐 찬양반실 그런 거 선생님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생겼어요. 지금 바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크고 그리고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가까워서 좋아요. 바뀌어가지고 율동을 더 하기 좋고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밖에서 뛰어노는 것만 되는데 지금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고 막 뛰어놀 수 있어서 재밌어요. 다음 세대를 목회 핵심으로 정한 이영훈 담임 목사 뜻에 따라 교회 재정 중 리모델링 공사는 유일하게 교회 학교에만 적용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공사가 시작돼 흩어졌던 교회 학교 예배당이 한 장소로 모이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2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영훈 목사는 어린 시절 믿음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교회 학교는 한 영혼의 일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마련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아이들이 와서 뛰놀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거룩한 꿈을 품고 보통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일생을 바꿔놓는 운명을 바꿔놓는 가장 귀한 것이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어릴 때 딱 붙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에 힘을 모아주시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간 변화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3일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45주년을 기점 삼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통해 교회 연합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꿈꾸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 설립 45주년을 맞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엔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 총괄 부본부장 김진범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회는 올해 교회 연합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비전 삼은 만큼 45주년을 기점 삼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5주년 기념 사업은 총 17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고 17개 분야의 본부장님들이 팀을 꾸려서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석 정체성과 신앙유산,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과 세계화,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확산과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세 개의 큰 타이틀로 기념 사업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4월 10일 백석인의 날을 시작으로 5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과 백석 역사관 건립, 6월엔 총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한눈에 보는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며 이외에도 45년사 편찬, 45주년 기념대회, 목회자 영성대회, 기도 성령운동 등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45년이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 연합이란 사명을 가지고 8번의 교단 통합을 이뤄냈고 현재는 7,500교회, 150만 성도로 성장해 한국교회 3대 교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연합과 일치운동에 앞장섰던 백석총회는 45주년이란 디딤돌을 통해 다음 100년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45주년을 통해 한 세대가 디딤돌을 놓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한 백석의 비전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이제는 백석을 넘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기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17개 사업 모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를 개척하고 28년간 사역했던 고 이일성 목사의 추모 1주기를 맞았습니다. 교회는 이 목사 1주기에 맞춰 그의 유고집 들풀 같은 영성 킹 데이비드 출간식을 열었는데요.
교회 성도들은 생전 다윗왕과 같은 이일성 목사의 영성을 추모하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경기도 파주에 순복음 산마교회를 개척한 고 이일성 목사의 유고집이 출간됐습니다. 이 목사의 추모 1주기에 맞춰 나온 책 킹 데이비드는 이 목사가 생전에 작성한 원고를 사모이자 2대 담임인 박영수 목사가 다듬어 완성했습니다. 책은 위대한 왕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신앙과 생애를 24편의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저자 이일성 목사는 다윗의 들풀 같은 영성이 어떻게 순결하고 신실한 신앙의 밑바탕이 되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명쾌하고도 설득력 높게 풀이해줍니다. 출간식은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인 골 때리는 그녀들 영화 감독인 윤학열 집사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목사는 북토크를 통해 들풀 같은 영성으로 32년간 한결같이 목회한 이일성 목사의 신앙 이야기를 성도들이 닮아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영성, 저 데이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네요. 이일성 목사는 모세오경 말씀 훈련을 개발하여 한국교회 제자 훈련과 영적 부흥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초교파적으로 제자를 키우고 교회 살리기에도 앞장섰으며 굿TV 사목으로 섬기며 미디어 선교사역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이들에게 도서를 추천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들풀의 영성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고난 중에 있거나 힘든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은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들풀과 같이 그렇게 피어나라고 하셨거든요. 그 책을 보면 우리 이일성 목사님의 평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노력을 보면 우리 목사님과 다윗이 정말 성품이 닮았지 않냐. 이 책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같은 지도자를 만나고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고 이일성 목사. 이 목사의 유고집 킹 데이비드는 전국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지난 3일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포함한 공동대표회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란 제목으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금년 부활절에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단과 교파,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하자며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고통받는 전 세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국제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기도와 기후 위기로 위협받는 생태계 보호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고난과 영적 성숙을 주제로 3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첫날 이영훈 담임 목사는 고난과 위로를 주제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경제적 어려움의 환란이 절망케 하더라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7일까지 매일 새벽 5시, 8일엔 새벽 6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선노라를 주제로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일 정오쯤 서울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왕산 산불이 3일 오후 1시 27분쯤 완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되고 주민 120여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울시와 산림당국은 2일에 이어 불이 꺼진 3일도 인왕산 입산을 통제하고 4일 예보된 비가 내릴 때까지 뒷불 감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미일 3국이 3일부터 이틀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3일과 4일 미국과 일본의 참가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 한미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이번 훈련에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구축함 최영함 등이 참가합니다. 한미일 3국이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차단 설정을 해놓은 사람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인 단톡방에 초대하면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정식 도입됐습니다. 카카오는 3일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에서는 누구든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단톡방에 강제 소환이 가능했지만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에서는 단톡방에 초대할 경우 수락 여부를 묻는 기능이 반영됐습니다.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초대되는 기능을 악용해 단톡방을 나가도 끝없이 초대했던 이른바 카톡 감옥의 불편함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력 폭약 TNT가 터져 1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시간 2일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러시아 독자 50만 명 군사 블로거로 널리 알려진 블렌데르 타타르스키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잃은 알렉산드로 아핀 육군 참모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수사위원회는 사고가 아닌 살인으로 판단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펙 플러스 소속 국가들이 하루 50만 배럴 감소를 예고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사우디 에너지부가 밝혔습니다. 가격이 변하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국영 WAM 통신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한 대규모 감산 정책과는 별도의 계획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감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중도좌파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이겼습니다. 30대 산나마린 현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최근 총리의 사적인 파티 영상 유출로 홍역을 치르며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개표가 완료된 현지 시간 2일 국민연합당이 20.8%를, 극우 성향의 핀란드당은 20.1%를, 사회민주당은 19.9%를 얻었다고 AA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일본 유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사카모토 류이치가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향년 71세로 사망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전자음악과 일렉트로 힙합을 넘어 록, 오페라,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가였습니다. 2017년엔 한국영화 남한산성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중인두암 투병 중에 작업한 영화 레버넌트로는 골든 글러브상, 그래미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이제 막 4월에 들어섰지만 초여름 수준의 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지나면 이르게 찾아온 더위도 한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1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기 전 가장 고통받았던 일주일인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고TV와 함께 이번 한 주 새벽을 깨우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